개장 전 80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먼저 체크해봐야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하향, 대통령실 우리 협상에 참고 국익 우선입니다. 자, 어제 머니플러스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를 타결했죠. 잠시 주요 내용들 좀 복습을 해보면요. 미국의 대일 상호 관세는 서한에서 있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좀 강경한 기조를 보였던 품목 관세, 차량 품목 관세도 15%대로 내려갔는데요. 이에 일본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질주했죠. 자, 그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도 했죠. 이외에도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합작 프로젝트 설립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제는요, 우리 시장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또 한 번 차가웠던 장세였지만 그래도 지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소식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안도 매수세도 유입됐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외신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바라본 미일 합의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자, 일단 합의 결과를 두고 일본 입장에선 최선의 결과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특히 일본이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선방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는요, 다른 제조업 기반의 다른 국가들에게 일부 명확성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품목 관세 하향을 두고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결국 더 유연한 관세 전략이 가능하다는 걸 시사하는 합의라고도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와의 협상입니다. 대통령실, 우리의 협상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상할 것이라고도 했죠. 자, 일단 일본이 15%라는 상호관세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 블룸버그는 우리에게도 일종의 잠재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품목관세에 노출되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올 2+2 한미 통상장관 회담 내용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움직일 무버들, 오늘은 좀 많습니다. 정말 바쁜 새벽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 장을 움직일 무버들 확인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요.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백악관은 미국 AI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을 공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도 좀 체크를 해봤지만 주요한 무버인 만큼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요, 2분기 매출 964억 달러에 EPS 2.31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매출 역시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그리고 올해 자본 지출, 즉 AI 투자 규모를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직후에는요,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알파벳 주가는 시간에서 잠깐 밀리기도 했으나 컨퍼런스 콜에서 AI 모멘텀이 강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한때 시간의 거래에서 3%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반도체주, 엔비디아도 추가로 시간에서 1%, 그리고 브로드컴은 3%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투자 확대가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전력설비 등등 AI 인프라주 강세로 이어질지 계속 주시해보고요. 테슬라는 2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2개 분기 연속 시장 전망을 밑돈 건데요. 규제 크레딧 수익 감소, 차량 평균 판매 가격 하락, 인도량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무려 89%나 하락했는데요. 월가 추정치가 7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역시나 이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차량 판매가 하락한 상황에서 에너지 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도 했고요. 이외에도 신차 출시 계획을 재확인했는데요. 저가 모델은 올해 하반기 양산을 강조,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은 2026년 양산을 언급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 CEO는요, 올해 미국 인구 절반에
로봇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규제 승인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만 이후 탄자나 CFO가 관세 비용이 3억 달러 증가했고 트럼프의 감세안과 관세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면서 로봇택시 낙관에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2차 전지, ESS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영향 개장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여기 8시에는 국내 2분기 GDP도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 역성장 이후 2분기에는 반전을 이뤄냈을지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혼조세 보인 가운데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 마감가에서 시작해서 낙폭을 크게 줄이진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인 SK 이터닉스는 2.61% 상승한 모습 보인 가운데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철강 관련주인 사마 알루미늄과 세아제강이 2%대로 각각 상승하면서 메인마켓에서 하락세를 마감했고요. 또 넷마블과 CK솔루션은 낙폭 깊었던 메인마켓 하락세를 조금은 메꾸면서 각각 1%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타결하자 그 훈풍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불었습니다. 우리 자동차 대표주의 핵심 부품사로 잘 알려진 모티브링크가 메인마켓에서도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는 6% 상승불 켜내줬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기업 넥스트칩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 떠오르면서 4%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정부가 배정망 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죠. 제일 일렉트릭도 4.66%대 강세 보였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부품사인 한중 NCS는 2.5% 올랐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태웅이 2.48%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모티브링크와 제일일렉트릭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7%, 8% 시원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 훈풍이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도 불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도 어제 메인마켓에서 10%대 상승불 켜준 가운데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이어져서 6.08% 올랐습니다. 모티브링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차와 기아의 전기차 핵심 부품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전력 변환 부품을 공급합니다. 특히나 모티브링크는 이 전력 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양산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데요.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 협상 소식과 함께 체크해봐야 할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도 특징적인데요. 어제 정규장에서 하락세 보이다가 장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꽤 높은 상승세인 4.66%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어제 접하셨을 정부의 40조 원 규모의 배전망 사업 소식에 뒤늦게 주목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일렉트릭은 DC, 그러니까 직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분화하는 통합 제어 시스템, 지능형 분전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DC 전기를 쓰는 장치가 늘고 대규모 DC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배전망을 직류 방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일일렉트릭은 이 스마트 분전반을 잘 만드는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강세 시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시 30분부터 AI 액션 플랜 행정명령과 관련된 연설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발언과 함께 유럽연합과는 진지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관세 하한선은 15%이고 관세는 최대 50%까지 부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관세 발언들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모티브 링크 역시나 관세 우려 완화 기대감에 어제 현대와 기아차가 상승했고 모티브 링크도 동반 강세를 보인 모습인데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을 구분해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그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와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가 25%에서 15% 낮춰졌죠. 여기에 대한 우리도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측면이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정책 기대감이 자동차 부품주 전반에 대한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모티브 링크도 현대차그룹 공급망에 속한 부품주이기 때문에 강세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해당 본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친환경차 전동화 흐름에 따른 이 구조적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단순 조립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전장 모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과 연동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주 항공이라든가 무선 충전이라든가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완성차 업황에 민감한 매출 구조라든가 중소형주 특성상 수급 변동성, 원가 부담 리스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리스크 요인을 좀 생각해 보면은 매출 대부분이 완성차 업황과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 둔화 시에는 매출이 타격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단가의 상승, 원가 부담도 좀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7월 말까지 관세 협상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 모티브 링크는 자동차 관세 완화 그리고 전기차 부품 확대, 미래 산업의 진출 이런 삼박자에 잘 들어맞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티브 링크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사실 어제 현대차와 기아 앞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강하게 움직였던 배경 자체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 관세, 품목 관세가 15%로 내려갔기 때문인데 만약 우리 입장에서 이 15%를 우리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자동차주들은 또 한 번 뭐랄까요 변동성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 변동성하고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 변동성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방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특히나 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상승을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현금 자산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든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큰 흐름이 있죠. 상법상 개정 이슈와 맞물려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하락시 단기적인 하락시에는 매수로 접근한다. 다만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전략을 삼으시면 좋습니다. 네, 단기와 중기적 접근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제일 일렉트릭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AI 관련 테마가 부각을 받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 같습니다. 관련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죠. 정부에서 15년간 40조 원 규모의 배전망 투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면은 해당 기업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배전 기반 스마트 분전반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공공 민간 수요 확대 수혜를 입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27조 원 규모의 AI 전력 인프라 투자 계획, 이 부분도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매우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하면은 기존 저희들 코너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제일 일렉트릭 신규 상장 중이지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을 좀 수립을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8월에 예정된 정부 배정망 투자 계획 발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해도 좋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배전 전력 인프라 확산이라든가 ESS라든가 정책 수혜주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등과의 협력 확대 여부 등도 체크해 가면서 2년에서 3년 성장 스토리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 스토리에 담는 투자 전략을 삼으신다고 하면은 뭐 제일 일렉트릭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정부 배정만 투자 집행 시기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시차가 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만은 조정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추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은 보유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일렉트릭 투자 의견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어제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관세 협상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총력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일장 우리 정부가 테이블에 올려놓을 카드들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원전 수출과 LNG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비관세 장벽 개선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며 LNG 관련주로 꼽히는 관광 업체주들이 다시 한번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밝혀진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쟁점이었던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허용은 협상 카드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에 쓰이는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고요. 구글이나 애플이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역시 신중한 입장인데요. 협상 시나리오별로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전일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건설 기계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적을 살펴보니 신흥시장이 전체 매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흥시장 중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광물 보유국 중심으로 광산 채굴 장비 수요가 늘어난 게 핵심이었는데요. 글로벌 신자원 전쟁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게 아프리카와 중남미죠. 관련해 HD 현대인프라코어 측은 신흥국 광산 수요가 적어도 10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8월 1일에 관세가 높게 나올 경우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가격을 3% 정도로 소폭 올린 후 연말에도 한 번 더 올릴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쪽도 추후 나올 관세 소식 잘 지켜보며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테슬라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 발언들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LFP 발언을 내놨는데요. 올해 말 처음으로 LFP 셀 제조 시설을 가동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머스크 CEO는 테슬라가 향후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테슬라 CFO는요. 9월 말 세액공제 만료 전까지 기존 차량에 집중할 것이다. 기존 차량에 우선시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요. 현재 테슬라 시간의 거래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발언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픽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픽 첫 번째 이슈픽 관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에 2+2 한미 통상장관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에 따라서 어제 관련 테마와 또 관련 섹터가 움직였던 모습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 이제 통상 슈퍼이크 같은 경우에는
정책 주도 업종 전반에 대한 재평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에너지, 방산, 반도체 중심의 이 구조적 수혜주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유예 결정 시에는 강한 단기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월 초 이 고위급 회담 결과 전후한 분할 매수 전략과 업종별 모멘텀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원전하면은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기술, 한전 KPS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한 중장기 핵심 수출 산업이 주목이 되고 8월 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LNG 인프라 도시가스주인데요. 당연히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SK가스 주목하셔야 되겠죠. 방산조선 쪽에서는 이 관세 대신에 국방 협력 카드가 주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8월 달에 발표가 된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반도체주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 섹터와 함께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방금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이 끝났다는 점, 또 현재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4%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적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했죠. 건설기계 수요 회복 속에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 구조적인 업황 회복에 진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더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에서의 광산 개발 수요가 중대형 건설 기계 수요를 끌어올렸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인 성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엔진 사업에 두드러진 성장세가 주목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벤트성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인 거죠. 2026년도 내년 1월 달에 좀 마무리가 돼서 해당 기업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함에 따라서 매출이 껑충 뛰어오를 거다라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보시는 게 좋고요. 내년 1월 달 전후로 해서 단기 변동성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다가 조정이 좀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추가로 접근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인프라코어 실적과 함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